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증여세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상속세는 잠깐 복습을 해보면 돌아가신 분을 우리 뭐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이제 물려받는 분을 우리는 상속인이라고 했었고, 이제 그 상속 재산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그 재산이 결정이 되면 그 재산공제를 받고 난 과세 표준에다가 10에서 50%의 초과 누진세를 부과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증여세는 상속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일단 용어가 좀 차이가 있겠죠. 일단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께서 물려주신 거고, 이 증여는 이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실 때 이 아버님께서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증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증여 재산이 생기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물려주시는 분이 있고 물려받는 분이 있는데, 살아계실 때 물려주시는 이 아버님을 우리는 증여자, 이렇게 얘기하죠. 증여자. 그러면 이제 물려받는 분이 있잖아요. 물려받으면 이제 우리는 수중자, 이렇게 합니다. 수중자. 증여받는 자니까 수중자. 이게 이제 받을 숫자거든요. 받을 숫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증여 재산을 이제 물려받으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 계산의 흐름도 상속세가 좀 비슷해요. 그러면 일단 증여를 받게 되면은 증여 재산이 있겠죠. 그러면 증여재산, 계산 구조를 보면은 증여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한 다음에 상속세처럼 공제 혜택을 줍니다. 네, 증여세도 상속세처럼 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면 얘는 증여재산 공제를 줍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증여재산 공제를 우리가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때는 뭐 배우자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버님께서 아들에게, 또는 거꾸로 아들, 딸이 부모님에게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직계 존속이라든가 비속, 네, 이런 분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증여재산 공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좀 중요한 부분이죠. 어느 정도 공제를 받느냐? 자, 보시면 일단은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통틀어서 배우자로부터 받으면은 6억까지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어떠냐? 미성년자는 이제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친족은 이제 우리가 친척이 되겠죠. 뭐 형제 자매 등의 친족이 될 겁니다. 이런 형제 자매 등의 친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공제를 이제 받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가인 김부자 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4,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미리 증여를 해주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만 증여세를 줄 수 있는지요? 그러면 일단은 증여세도 상속세처럼 요 증여세를 주려면은 요 증여재산가에서 공제를 차감하고 난 금액이 이제 과표가 되거든요. 그럼 요 과세 표준에다가 10에서 50%예요. 그러면 증여세를 주려면은 요 과표 금액을 줄이면 되거든요. 과표 금액을 줄이면 돼요. 그럼 이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선 평가 금액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재산 공제 금액은 딱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한 대로 뭐 6억, 그 다음에 5천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평가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 증여재산 가액을 줄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에 채무가 있다. 여기서 채무라는 것은 대출 채무라든가 아니면 전세금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 채무가 있으면 요 채무만큼을 탕감을 해주거든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증여재산평가 금액을 작게 가든가 아니면 실제 채무가 있어서 채무를 공제받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줄어들면은 이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서 세금 부담률이 줄어서 세금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4억 정도니까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줬다. 그러면 배우자일 때는 6억 가지고 그 다음에가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이니까 만약에 또 한 가지 질 수 있다면 누구한테 증여주면은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내분이죠. 왜? 아내는 우리가 배우자니까 최대 10년 동안 6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의 의미는 뭐냐면 6억이니까 올해는 한 6천만 원 정도 증여해주고 또 한 2, 3년 있다가 한 7천 정도 해주고 그럼 계속 공제가 되는 거예요. 최대 10년 동안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세금 부담률도 똑같고 그러면 이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우리 상속세는 이제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했는데 얘는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얘는 3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언제예요? 말일로부터죠.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증여 날짜가 8월 10일이었다. 그러면 8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8월 말이 되겠죠. 이때로부터 3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말, 1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만 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일단은 증여세를 내고 두 번째는 증여에 따른 지방세인 취득세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네요. 예, 증여세를 내게 되면 증여세라는 국세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라는 지방세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방세법이란 말이 나오죠. 지방세법에서는 증여나 기부에 따른 취득이 되면 납세만 발생하는데 이때는 취득 시기는 계약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일에 그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되고 그 신고 금액이 시가표준에 이건 지자체가 정한 기준 금액이에요. 그 기준 금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증여 금액을 결정해서 우리가 이제 신고하죠. 그러면은 요 취득세는 증여는 우리가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네. 보통 법무사무실 가서 요즘들은 다 쓰고서 나중에 이제 그 재산 분쟁 문제 때문에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그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바로 이제 증여세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증여세는 우리가 이제 언제 우리가 내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주시면 물려받는 소중자가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는 6억 원, 그 다음에 아들, 딸인 직계 비속은 우리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형제자매 등의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를 적용받고요. 거기서 나온 금액의 10에서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증여받은 날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받으면은 우리는 증여세인 국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인 취득세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은 증여세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상속과 증여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주제니까 이 용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